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라인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2,400포인트를 찍고 그다음에 이 렉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목라인까지 올라온 지수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이제 기관과 연기군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지수 방어의 모습을 보여줬던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 그다음 연기군의 매수 강화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약간 처져 있는데요. 그나마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깊숙하게 보면 이제 업종에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이 정해져 있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게 이제 한 주를 시장을 방어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멘트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하고 그 플랫폼하고 셀트리온 이쪽을 좀 잘 보자라고 얘기했던 때가 저번 주였었던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순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과대 낙폭주 중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해지용으로는 되게 좋은 그 가격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코스닥으로 들어오면 정치 테마 쪽으로 이 매기가 많이 확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투자보다는 투기의 내용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정치 테마 정책 관련주들은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변동성이 셉니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보지 마시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는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과대 납폭했다는 반발 매수가 세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관련주들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 이런 사이클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국내 시장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타점을 잘 잡으면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주식을 어떻게 선택하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수급이 강한 기관들의 매수 종목과 외국인의 매수 종목을 잘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 시장은 많이 팔았는데요. 11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쪽하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다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래소 쪽은 이제 기관이 매수가 되게 강하고요. 기관은 이제 지수 방어의 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의 저점 확인은 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내년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내년 3월까지는 기회가 많은 그런 가격의 폭들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신저가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종목을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스터디 상담이라고 하죠. 제가 상담하는 거는 스터디 상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보는 눈, 그다음에 종목을 이해하는 거, 전략을 짜는 거 이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풀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드리고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줄 각오가 돼 있으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토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가스공사고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2,900원에 30%입니다. 이게 좀 많이 11월 밀렸는데. 하순경에 샀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밀렸죠. 이번에 악재가 네네. 나왔죠? 네, 악재라는 건 어떤 악재인지 아시죠? 알아요. 예, 그런 네. 삭감된 거. 네, 맞아요. 예, 예상 탁감 거의 이제 정책주였잖아요. 지금 네네, 정책주라고 맞습니다.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시국이만큼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네. 이제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가스공사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값들을 우리가 잘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값들이 한 3달러, 4달러 왔다 갔다 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영향이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 가스 값들이 이제 올 겨울에는 좀 더 요동을 칠 수가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그 예산 삭감에 대한 영향을 많이 있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답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어렵잖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4만 원 라인이 보여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4만 원 라인요? 네, 그 라인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실망 매물이라고 그러잖아. 뭔가 이제 사람들이 실망에 대한 매물이 들어왔는데 다른 종목은 그래도 이번 주에 보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투자의 그 매수 심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4만 원 라인이니까 4만 원까지는 우리가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활용한 내용들을 잘 보고요. 그다음에 뉴스페이퍼를 잘 봐야 돼요. 시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되고요. 뉴스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 잘 팔고 나오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힘내시고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민호공업인데요. 네. 많이 빠졌는데, 한 그죠? 10% 되고요. 네. 15만 6,700원이거든요. 잘 사셨네요. 바닥에서. 네. 그런데 네. 제가 그동안 많이 손해봤는데 네. 이게 조금 이익을 보고 있어서 네. 민호공업을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될까? 그러셨구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건 많이 손해인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반도체 소부장 쪽이 네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12월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 많이 빠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타점을 잡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 그다음에 그 상반기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이렇게 상하반기를 보면서 하반기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어떤가, 이게 이제 가격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전체로 가장 많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밀린 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에요. 그럼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이쪽 소부장 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노공업도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잘 팔아야 되냐 이제 고민이시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제 머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TV 보고 계시죠? 네네. 여기 보면 여기에 머리 위에 선들이 있죠. 여기 바로 여기 위에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저항대라 그래요. 저항. 이제 머리 올라가려니까 머리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경 쓰이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목표 가격이라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그래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저항대로 넘어가면 오히려 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항 때는 이제 요 라인을 보면 19만 원 정도예요. 19만 원까지 홀딩하셔서 19만 원 되면 매도하면 돼요. 네. 그때까지 좀 들고 있어도 돼요. 네. 살짝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19만 원을 판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면 되고요.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있고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좀 있어요. 손절 물량이 많이 있고 개인들이 여기 보면 많이 매도가 나오고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가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 게 이제 매수예요. 근데 이 파란 게 이제 매도고 이 개인 쪽에서 파란 매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손절 물량이에요. 근데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서 강하게 위쪽으로 리바운딩을 시켰기 때문에 이 종목은 19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네네. 꼭 수익 챙기시기 바래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MC넥스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23,200원에 15%입니다. 이 업종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업종 어떤 업종인가 이렇게 보면 MC넥스는 어떤 업종이에요?
요 카메라 모듈 맞죠. 네. 네, 맞죠. 네.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율주행, 네. 자동차 이런 그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그 IT 기기라 그러잖아요. 특히 스마트폰은 지금 판매량이 지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네, 많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종 네. 자체가 뒤로 다운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다운 사이클.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소비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건 휴대폰 부품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체 주기가 네. 2년마다 돌아와요. 거의 다 보면 이제 사이클이 한 2년 주기로 돌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주기로 돌 때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다 교체를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싸서 이 업종 자체가 업황이 돌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 중심에서 보면 돼요. MCDX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고 카메라 모듈이 휴대폰에 연결돼 있고 휴대폰이 판매량이 늘어나면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그 논리를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자, 네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은 업종은 좋진 않아요. 업황이 좋진 않고 가격에 대한 네.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바닥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저점이라 그래요. 네. 저점을 찍고 바닥으로 올라온 자리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리바운딩이라 그래요. 과하다 나쁘기 때는 반발 매수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어디 쪽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가격에 오면 팔 거야 이렇게. 사실은 이게 네. 제가 2만 6천 원에 네, 샀었는데 네. 요거 내려갈 때 조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 네, 밑에서 처음에는 2만 6천 원 살 때는 사실은 2만 9천 원, 3만 원 보고 네, 사신 건데. 네, 제가 산 건데 네. 네, 이거 보면 내려가가지고 몇 월 달에 사셨어요, 혹시요? 이거 조금 됐어요? 된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사셨죠? 예, 오래 산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에 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선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이게 선이라 그래요. 이 전깃줄이라 그래요, 전깃줄. 이 네. 머리 위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머리 위에 이런 선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종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봐요.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이 위에 이제 이게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에 전깃줄이 많으면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역배열이라 그래요. 이 배열 자체가 위에 전깃줄이 많은 종목은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올라가면 있어 다 걸려요. 이게 맞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살 때는 타점을 잡을 때는 내 머리 위에 선들이 많이 있으면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제 가격 리바운딩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봉들이 이렇게 길게 딱딱 들어왔죠. 여기 보면 캔들이라 그래요. 네. 여기 양봉,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네. 그동안에 봉들이 어때요? 거의 단봉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봉이 거의 없죠. 네, 크기가. 네, 근데 최근에 없습니다. 어때요? 여기 봉이 이렇게 세게 들어왔죠. 네, 그럼 이건 뭐냐면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사는 거예요. 요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돌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21선이라 네. 그래요. 뭐 5일선하고 21선이라 이건 가격의 지지와 저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네. 얘기할 때 5일선과 21선은 단기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단기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5일선이 살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검은 게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 어때요? 우상향하고 있죠, 여기. 그죠? 이렇게 네. 우상향하고 있죠. 네. 여기는 어때요? 5일선 자체가 밑으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하향돼 있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빨간 선은 이제 21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격도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가 변화가 있을 때는 바닥 라인에서 5일선하고 21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예요. 여기 보면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그다음에서 이격도를 벌리면서 5일선, 21선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추세를 네. 만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이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그래도 3천억이고 펀드메탈이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나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이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이나 기관이 메이저에서 수급이 들어와요. 분명히 여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죠. 최근에 기타 법인하고 매수가 들어오죠. 여기 보면 네, 외국인들이 매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네. 이제 개인들이 사서는 안 올라가요. 근데 외국인들과 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이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다음 가격은 네. 어디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봉이라 그래요. 이제 여기 보면
이 빨간 봉들이 지금 음봉 있죠. 여기 보면 음봉 있죠. 이 봉이 지금 최근에는 계속 음봉만 있었죠. 여기 보면 그죠? 음봉이 네, 많았죠. 네. 음봉이 많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매도세가 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양봉이 세게 들어오죠. 이 네. 음봉이 매도세를 양봉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종 구간은 뭐냐면 매수가 강해요라고 해요. 그럼 이제 다음 전기줄이 어디예요? 23,000원. 23,000원. 네, 여기까지 근데 전기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23,000원에 네. 나온다 하고 여기서 팔면 돼요. 아, 추가 매수 지금 해도 지금 됩니까? 좋아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 이 가격을 네. 양봉이 하나 들어왔죠. 그다음에 여기 양봉이 그 음봉이 네. 2개 나왔었잖아요. 이 양봉이 잡아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도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23,500원까지는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요거 가격 오면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수익 챙겨서 아, 나오면 그럼- 돼요. 그 대신에 길게 가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그럼 한번 대응을 월요일 해보세요. 날 바로 추가 매수 할까요? 네, 월요일 날 사도 돼요. 이 종목은 시장에 영향을 거의 없어요. 안 줄 거예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먼저 빠진 종목이잖아요. 시장과 이제 반대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내 빠졌죠. 그죠? 네. 오늘 1월부터 해서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 영향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더 강하기 네.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드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S25가 네. 이제 1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이 투자의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23,500원에 걸어 놓을까요? 아, 네, 걸어놔도 돼요. 계속 걸어서 매일같이 알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예, 걸어놓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성공수에 기원합니다.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추운 날씨에 고생 아, 많으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BH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4,920원에 30%입니다. 그냥 좋아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예, 쌍바닥 찍는 거 보고 좀 사봤습니다. 맞아요. 잘 보셨어요. 쌍바닥이라고. 이런 거는 이제 과대 낙폭이라고 그러나요? BH는 이제 PCB 쪽, 기판 쪽인데 애플하고 연결이 많이 있어요. 애플 주가가 네. 올라가면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애플 네. 주가가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고 그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HA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이클이 정확해요. 이 종목은 어느 자리에서 네. 저점이 오고 어느 자리에서 고점이 오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이클이 네. 되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잘 보면 이제 저점에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크게 한번 볼까요? 네. 예, 한번 보면 네. 여기는 어디? 이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박스권 네. 하단, 여기 박스권 상단. 이게 지금 몇 네. 년째 2017년부터 이 안에서만 노는 주식이에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네. 되게 간단하죠. 아까 쌍바닥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네.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면 반등이 들어오는구나. 이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왔구나. 이 자리는 반등이 네. 들어오네. 이 자리는 반등이. 여기는 왜 반등이 들어올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희한하게 여기는 반등이 들어와. 근데 이전 여기는 차트에 떨어져. 보면 예. 이전 차트에 보면 그 바닥에서 항상 올라왔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떨어질까? 누군가 방어를 하겠죠. 더 이상 안 떨어지게. 그렇죠.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지 지분유 때문에 그래요. 네. 산후 손익단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녹인 구간이라 그래요.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면 마지노선이라 그래요. 이제 그게 프라이스의 가이드라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 없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 스몰캡이라 그래요. 실적이 이제 사이클이 돌면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그다음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항상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들이 이 사이클이 방어돼요. 업황이 안 좋으면 주가를 팔았다고요. 업황이 좀 회복된다.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이 아까 산 그 가격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어디서 팔까요? 저는 지금 19,000원 정도에서 맞아요. 지금 조금 30% 중에서 절반 정도 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예. 지금 그 월봉 이렇게 보면은 25,000원, 26,000원에서 맞고 떨어지고 또 계속 네, 그런 맞아요. 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가기 전에 24,000원 정도 선에서 보고 네. 팔고 빠져버릴 생각이거든요.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잘 보시는데요? 네, 근데 저한테 왜 전화했어요? 저보다는 항상 그
지식이 많으시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네. 지금 보는 눈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좀 다르게 기업의 펀드메탈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 네. 이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업종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투자의 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우리나라는 가격 이론대로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장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차트를 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이 네. 패턴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도 MSCI 선진국의 지수가 되면 이 펀더멘탈 네.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차트의 모양이 더 맞아요. 왜 그러면 이 안에 우리나라는 로직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해서 이 가격에 이 로직을 딱 집어넣어서 이 가격은 팔아라, 이 가격은 사게. 이 모든 종목에 로직이 있어요. 큰 특히 이런 20개 종목에 그게 딱 맞춰 있는 게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는 건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했던 라인이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매동 보면은 개인하고 외인은 팔고 있고 네, 기관이 매수 중이고 연기금도 지금 좀 받쳐주고 좀 팔아주고 있는데 네.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네. 보니까 지금 나라도 시끄럽고 하니까 환율도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혹시 연기금에서 이거 지수를 받치다가 나중에 좀 빼버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빠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제 가격 이론, 그러니까 이제 대외 변수라고 그래요. 매크로 변수나 대화 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시장과 그다음에 이 정보의 연관성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올해 내내부터 2023년부터 어땠어요? 이 종목은 거의 계속 어때요?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죠. 그럼 시장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목이 이제 시장과 동행을 하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2년 내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반영된 종목이거나 아니면 시장과 동떨어지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시장이 빠지는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가면 무조건 빠져요. 근데 이 종목은 2년 내내 역사이클을 들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의 가격의 메리트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대응하시면 진행해보면 돼요.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있는데 주말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보는데요. 뭐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라 그래요. 주식의 심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 있는 처해인 심리가 어떻게 강하냐 강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회피 본능이 이제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를 안정해 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멘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멘탈을 가지고 시장을 보기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멘탈 코칭이라 그래요.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연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제가 강연회에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많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보러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겁니다. 강연회 안내 잘 보시고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 저점의 라인들이 정확히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2,400포인트고요. 쇼티지가 나오도록 거기서는 우리가 도망갈 필요는 없고 좀 더 가격을 싼 가격에서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탁은 650포인트예요. 그 하단에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저점의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응 전략을 쓰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지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 시국에 우리가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견뎠던 거는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볼 때는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이런 라인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래도 이제 어느 가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을 잘 공략하시는 것도 나쁜 포인트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보시고 이 타점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내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과대 낙폭에 따른 이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네. 네이버 21만 6,500원에 10%예요. 최근에 사셨나요? 네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연말에 많이 움직일 거니까 많이 사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사셨어요? 그래서 좀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늦게 사셨어요? 늦게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네 좀. 네, 제가 이제 내게 많이 언급을 많이 했던 거예요. 플랫폼 쪽이 내년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하는 네네. 거는 일단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살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 정치 테마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특정 그 의원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막 찌라시를 내몰아서 막 주가가 움직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주식을 사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1등부터 200등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거래소의 1등부터 200등의 나열을 해보면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라 그래.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싸다라고 사놓고 있으면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그 저점부터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상승이 끝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이제 뭐냐면 혹시 이게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 잘 한번 보세요. 이 자리가 좋은 가격일까요? 싼 가격일까요? 비싼 가격일까요? 이 가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싼 가격은 안 해요. 왜요? 아니 좀 아니 많이 여기 선생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던 가격이고 여기 올라오면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에요? 거기는 좀 싼 편이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산 가격은 비싼 가격이에요. 왜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네.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올라온 가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네. 맞죠? 네. 여기 밑에서 떨어진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네. 올라간 가격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네, 이제 타점이 되게 그래서 주식은 타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네. 많이 떨어진 건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산 위치를 보면 밑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데 얼마만큼 상승이 많이 컸나 이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 다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되게 좋아요. 이제 AI 쪽으로 내년에는 이제 좀 퍼포먼스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년에 하드는 AI라고 봐요. AI의 대장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겠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대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넥라인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중요한 건 요 라인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가격 이렇게 보이세요, 선생님? 네, 네, 보이시죠? 네. 그럼 여기서 네. 보면 가만히 보면 여기서 보면 어때요? 쭉 떨어지죠, 주가가. 네. 여기 떨어지고 그죠? 여기 네. 떨어지고.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기 전에 우리가 쫙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네. 좀 이게 이렇게 보면 더 쉽게 보이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럼 네. 여기를 네.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기 전에는 틀린 답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가 이제 전략을 짜야 돼요. 이게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돈을 투자했던 거는 내가 이걸 샀으면 내가 얼마에 팔 건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샀을 때는 이거 얼마에 팔 생각을 하고 사신 거잖아요. 네. 사신 가격 있으세요? 5만 원 정도 좀 생각을 했던 건데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하도 좋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요. 그 전부터 네. 그 전에 가격에 샀으면 너무 좋았는데 25만 원 보시면 돼요. 그 딱 16만 맞았어요. 원, 17만 원 그때 당시에 매수했다가 좀 매도하고 그랬어요. 샀다 팔았다 하셨구나. 네, 이번에는 팔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래요? 이번에는 좀 더 끌고 가보세요. 이게 이제 넥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목에 딱 걸려 있는 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네. 보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이거 돌파하면 위에 다음 라인은 25만 원 라인이에요. 여기가 상승의 끝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네. 번 더 기세가 되게 강하니까 25만 네. 원까지는 끌고 간다 생각하고 여기 넘어가는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네. 요 라인에서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네. 보면 22만 5천 원 요 라인에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좀 쉬었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5천 원이요? 네네, 22만 5천 원이요. 23만 원, 네. 23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못 네.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팔고 좀 기다렸다가 또 사면 돼요. 눌림목이 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여기 네, 보면 5일선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여기 21선하고 5일선 있죠. 여기는 네, 네, 5일선이고 여기 빨간 건 21선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지금 네, 벌려 네. 있죠. 네네. 이렇게 벌려 이게 이격도라 그래요. 네. 예,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힘이라 그래요. 단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네. 종목들은 한번 이렇게 오므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변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들이 네, 이렇게 네. 만들어지 이렇게 좁아지는 간격이 있거든요. 이게 이격도 라인의 조정 구간이에요. 그때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잘 판단하면 돼요. 네. 그거 잘 봐야 돼. 그래서 21선하고 5일선을 이격도가 어떻게 벌려졌고 이게 천천히 오므라질 거예요. 지금 오므라지고 있잖아요. 요때 네네네. 다시 벌려지는지 안 벌려지는지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뭉쳐 있을 네. 거예요. 만약에 뭉쳤다 이렇게 뭉쳤는데 여기가 이제 변곡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네네. 위로 간다 그러면 더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네. 밑에 떨어졌다 그러면 조정 들어와요.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라고 하면 23만 원까지 보고 넘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알겠죠? 거기까지 올라올 수 예, 예. 있어요. 그렇게 해서 꼭 네. 수익 내시기 바라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노루페인터 매수가 비중은요? 1,700원에 20%입니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아니요. 그러면요? 이 사신 제가 이유가 샀는데요. 일찍 올 봄에 샀습니다. 왜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글쎄 봄이고 이래고 2차전지 약간 그거 예,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잠깐 테마로 그래서 그냥 예. 그래 테마가 좀 있어갖고 한번 사봤는데 네. 13,000원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뭐 계속 밀리게 하네요. 그래. 선생님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조금 되긴 됐는데 잘 몰라요. 왜 모르세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고요. 원리를 아시면 돼요. 저는 예,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자연히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봉들이 어때요? 이게 단봉들이에요. 단봉, 봉이 작잖아요. 이렇게. 예, 자, 봉이 빠고 그다음 밑에는 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이렇게 분봉을 한번 보면 이 움직이는 게 지렁이 같이 움직이죠. 이거 예. 이거 뭐냐면 이제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래요. 다음에 예. 할 때는 무조건 일 때 보면 이 평상시 이렇게 거래를 보면 거래가 거의 없죠. 예, 거래가 맞아요. 없죠. 이건 사람들은 예.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예, 특히 맞아요. 이제 세력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뉴스 예. 만들어서 주가 끌어올리고 털어내고 또 뉴스 하나 만들어서 주가 끌어올리고 털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예. 여기 보면 이 윗꼬리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잘 봐봐요. 여기 꼬리가 이렇게 많이 예. 있죠. 삐쭉삐쭉하죠. 예, 입꼬리가 엄청 많아요. 왜 많을까요?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래요. 받쳐주는 호가가 얕기 때문에 올라오면 때리는 물량이 슉 밀리는 거예요. 이제 쭉쭉 팔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받쳐주는 호가라 그래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호가라 그래요. 여기 보면 호가가 뭐냐면 여기 보면 12주, 예. 이제 200주 막 이러잖아요. 호가가 얇아요. 두꺼워요. 얇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예. 작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사면 안 돼요. 또 이런 종목들은
이 사이즈라 그래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은 1000주 이상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이 사이즈를 보면서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량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면 많이 사잖아요. 나중에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수량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중을 20%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 이 20%가 이 수량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다음에 하실 때는. 왜 그러면 예.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속 되게 많이 썩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종목은 뉴스 안 나오면 또 안 움직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기 전에는 이렇게 한번 흐름을 잘 봐봐요. 이 종목은 이제 평상시에 거래가 없고 갑자기 들어오는 거는 뉴스를 만들어서 올리는구나. 이건 세력주구나. 그렇기 예.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한 번 더 예. 올라가요. 살아 있어요. 아직은. 아직 세력들이 예, 물량을 못 살아있는 것 뺐어요. 예, 물량을 예. 못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요. 아직까지 얼마에- 물량은 매집이 돼 있어요. 매집이라고.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직 거래가 없잖아요. 잘 봐봐요. 예, 거래는 없어요. 예, 주가가 이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거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런 예. 종목들은 거래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근데 어때요? 봉을 보면 살짝 끌어올리죠. 여기 예, 보면 요건 봉.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요. 봉은 길잖아요. 봉 길죠? 여기 봉 길고 여기 예. 봉 길고 살짝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이제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래 예. 있잖아요. 거래가 지금 이 거래가 계속 줄잖아요. 거래가 예. 줄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거래가 없죠. 거래가 확 줄어버렸죠. 그다음에 예. 이제 주가는 올라오죠. 이 매도 물량이 예.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맞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거 거래가 없는데 왜 주가가 올라오지? 매도 물량이 없기 예. 때문에 매수 물량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 라인까지는 어때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여기는 껍데기라 그래요, 선생님. 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세는 금방 한 번 딱 치면 이 종목은 강하게 움직이면 하루에 20%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 번 강하게 들어오면 한 번에 이렇게 움직여요. 한 번, 두 번에. 그렇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이제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 들어오는지 잘 보고요. 이 거래는 여기 이제 제일 거래가 많이 턴 날 여기 있죠. 예. 여기 최대 음봉 나온 데를 했죠, 여기. 12월 예. 9일 날. 여기 예.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예. 이 거래를 돌파한 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예.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보고 이게 중요한 거는 보고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팔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1차는 어디냐? 이게 9,500원 라인이거든요. 아. 여기를 이제 와야 돼요. 여기를 와야 얘가 이제 한 번 더 오버슈팅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들고 있다가 9,500원 네. 왔다고 팔 준비 하셔야 돼요. 티면 매도 치면 돼요. 9,500원 정도. 예, 거기에는 이제 1차 반등이에요. 거기까지는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더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요. 알겠죠? 예, 예, 예. 안 삽니다. 그렇게 한번 예. 대응하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시가총액 조그만 예, 거는 예. 우리가 트레이딩하기 어려우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거래가 없는 것들은 알겠죠?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고 9,500원까지는 홀딩. 9,500원에서 예. 뉴스 나오는 잘 보세요. 이런 종목은 무조건 뉴스 나와요. 뉴스 나와서 예.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9,500원 정도 오냐면 그럼 분명히 뉴스 나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카카오뱅크요. 23,700원에 20%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는 샀습니다. 아, 그래요? 산지 며칠 안 됐는데. 네. 이제 바이앤 홀딩이라 그래요. 예. 이거 좀 더 끌고 갈 수 있으세요? 예. 예, 카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는 어떤 건지 아세요? 예, 카카오도 움직이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쪽으로 매기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왜 움직여요? 그동안 막 그렇게 막 떨어지고 막 계속 그랬던데. 아, 계속 너무 못 가고 있어. 그전부터 그 멘토님이 말씀하실 때 카카오를 보면 좋다 해서 네. 이제 다른 종목이 하도 많이 내려가 버리니까 손절을 못 하잖아요. 아. 반토막도 다 나버렸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올라온 종목이 있어서 네. 그 매도를 하고 좀 밑가보다도 매도하고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계속 양봉이 조금씩 많이는 안 올라오고 조금씩 살짝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카카오 관련주들이 예, 올라오죠. 그래서 네. 23,7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제 네.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네. 얼마나 오를까 하고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금융 관련주 섹터 자체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보면 뭐 KB금융 뭐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 막 금융 관련주들이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 카카오뱅크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수혜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정책이라 그러죠. 어떤 정책이 쓰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현 정부에서 정책 썼던 종목들은 어떻게 다 떨어졌죠. 그죠? 원전, 방산, 그다음에 대왕고래 막 이런 거 막 급락 나왔잖아요. 예, 그 대왕거래 좋다고 해서 뭐 12월에 뭐 시천에 네. 어쩌네 해서 그거 가지고 있다 엄청 써내라고 네. 팔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 자꾸 떨어지고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예. 어떤 정책을 따느냐 썼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수혜주라고 그래요. 흔히들 그냥 정책 수혜주라고 흔히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제 가격이 딱 이제 중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과 이제 우리 가격을 보는 거예요. 고점과 이 저점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 빠진 걸 보세요. 빠진 거 보면 이 고점 대로 신규주들은 거의 한 2, 3년 주기로 돌아요. 21년에 상장이 됐고 그다음부터 저점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 리바운딩이 좀 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팔지 말고 여기 보면 수급 보세요. 한번 수급 보면 예, 수급이 많이 되게 좋죠? 기관도 연기금 기관들이 많이 들어. 들어왔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 보면 이제 싸다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한번 자금이 들어오면 그 집행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싸야 들어와요. 비싸면 절대 안 들어와요. 왜 그러면 단기적인 성향보다 장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 논리, 그다음에 실적의 베이스, 업황의 베이스를 보고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것들은 뭐예요?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일차적으로. 그다음 거기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방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이 있으면 28,000원, 29,000원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때까지 팔지 마세요. 예. 그게 이제 언더백이라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네, 며칠 전에 죄송한데 뭐 하나만 며칠 이 카카오뱅크하고 실리콘2하고 그 두 가지 종목 반반 똑같이 샀거든요. 다른 걸 매도해가지고 손해 나면서요. 네. 근데 실리콘뱅크는 그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실리콘2 덜 올라가더라고요. 얘기하신 거죠? 같은 네. 날짜에 샀는데. 네, 이제 순차적으로 움직여요. 이제 나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세요. 알겠죠? 좀 들고 와서 수익 좀 챙기세요. 알겠죠? 28,000원까지는 봐도 감사합니다.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예.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28,000원까지 본다 생각하시고 가져가 보세요. 예. 꼭 이걸로 고맙습니다.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많이 손해 보셨죠? 예, 예. 예, 이번에 내년 3월까지는 시장이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하지 말고요. 대형주 위주 있죠. 테마주 하지 마시고 대형주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쪽 타점을 예. 잡아서 들어가시면 수익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요.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저기 한글과 컴퓨터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23,530원에 30%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많이 전번에 샀는데 예. 워낙 오래됐는데 27,000원, 6,000원 막 갔어도 안 팔고 놔뒀거든요. 3만 원 간다 해서. 아, 네. 그래갖고 도로 내려버렸어. 아, 그래. 다 지금 올라갈 거예요. 이게 늘림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게 AI 소프트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 컴퓨터, 뭐 도전 비주온,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폴라리 오피스, 그다음 폴라리 AI 뭐 이쪽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분기까지는 내년에 잘 봐야 되는 이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이라 그래요.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 눌렀다 꺾어서 올라가는 N자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으시죠? 예, 팔지 말고 좀 가져가 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예, 25,000원이 되게 중요한 넥라인이라 그래요. 목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25,000원짜리가 보면 딱 이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선생님? 예. 아, 보세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선생님 사신 가격 여기 보면 25,000원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밀리고, 예. 그죠? 그럼 봐봐요. 또 여기 오면 또 밀리고, 그죠? 여기 언저리 오니까 밀리잖아요. 이게 이제 눌림목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물대라 그래. 매물대. 여기 보면
삐쭉삐쭉하죠. 여기 25,000원 되면 계속 밀리잖아요. 이게 저항이라 그래요.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 오늘- 여기 오면 밀어버리고 여기 오면 밀어버리잖아요. 또 여기 오면 팔아버리고 여기 오면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라인이 어디 27,000원 라인이에요. 그때 파시면 돼요. 예. 그때까지는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꺾어서 움직이는 자리예요. N자리라 그러거든요. 주가가 예.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잠깐 쉬었다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N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눌림목이라 그러는데 이제 N자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이제 눌릴 때 가격이 많이 25,000원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27,000원에서요. 근데 여기 예. 가격 밀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거래가 줄어버리잖아요. 이렇게요. 이 거래가 예, 되게 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N자리로 꺾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7,000원까지 홀딩해서 수익 챙기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열렬한 종목? 팬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일신석재요. 아, 이거 어려운 거 사셨는데. 네, 이거 3년 됐어요. 아,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대북주 관련해서. 예, 2,585원 매수가. 아, 그래요. 이 월요일 날 그냥 뜨면 매도할 수 있으세요? 네네. 월요일 날 얼마에 매도 걸어야 되는지. 예, 아침에 지금 이게 이제 상한가도 여러 개 보면 강상, 약상, 중상이 있어요. 상한가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강상이냐, 네네. 약상이냐 이렇게 호가를 보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딱 보면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이 밑에 호가들이 좀 있죠. 예, 예. 원래 진짜 강한 상한가는 이 호가를 빼버려요. 아예 호가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예, 종목은 중상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예, 예. 아침에 이제 네. 확 떠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떠서 움직일 거예요. 그 시간에는 네네. 붙어 있었어요. 시간에 보셨나요 혹시? 시간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없죠. 예, 잠깐만요. 거래가 나왔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는 아니, 시세는 의미가 없고 거래가 좀 나왔는데 거래가 좀 다행이네. 거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예. 있잖아요. 아마 한 번 더 예. 들어오면 3,000원 라인이거든요. 2,900원에서 네, 3,000원 네. 라인. 그때 오면 팔아버리세요. 아, 이거 그럼 이제 매도가를 네. 얼마? 2,900원, 2,900원, 3,000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를 뜨는 걸 잘 봐야 돼요. 얼마만큼 호가가 접수되는지. 이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 만나겠다라고 시장에 알려지면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이제 네, 일신석재는 이제 테마주예요. 대북 테마. 대북 테마가 네, 네. 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빠져요.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네, 3년 동안 엄청 마음고생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오면 팔고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했어요. 네, 이게 네, 올라갈 네. 때는 신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정말 마음고생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잘 팔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수익 내고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딱 팔고 매물대가 3,000원대 아니에요. 3,000원 못 올라가면 네. 매도 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쵸? 네네. 그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기 건강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2부도 열심히 종목 상담할 거니까요. 스터드 상담이죠. 잠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